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철TV의 철인도 반갑습니다. 뿅! 오랜만에 오늘은 혼자서 찍습니다. 오늘은 이제 연말정산 관련돼서 어떤 부분들이 조금 달라졌는지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여러분 제가 꼭 핵심 말씀드릴 건데 요걸 좀 놓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연말정산에 약간 팁 같은 걸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어떻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연말정산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은 지난 영상 여기 위에 나오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연말정산이 뭐냐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연말에 말 그대로 정산을 한번 하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만큼 세금을 내죠, 그죠? 그 세금을 낸데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동안에 총 300만 원의 세금을 냈다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런데 연말에 정산을 한번 싹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은 3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인 거예요. 그럼 나는 100만 원 더 낸 거죠. 그거를 돌려받는다. 또는 내가 300만 원을 냈는데 정산을 해보니까 40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100만 원을 토해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1년 작업을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연말에 정산을 하는데 여기서 플러스 뭐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공제가 되는 부분들을 계산을 해서 실제로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한 번 더 정산을 한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한다 또는 연말정산을 준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도 연말정산에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는지 일단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소득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소득공제율은 1월달과 2월달 그리고 8월달부터 12월달, 그러니까 1, 2, 8, 9, 10, 11, 12 총 7개월 동안은 작년과 동일하게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다만 여기서 달라지는 점이 이제 3월달 그리고 4월달부터 7월달까지가 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3월달에는 신용카드 사용한 금액에 대한 30%, 체크카드는 60%, 뭐 도서, 문화, 박물관 등에 대한 사용 금액은 60%가 적용이 되고요.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80%까지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건 딱 3월달에 대해서만 가능한 거고요. 근데 4월달부터 7월달까지는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80%가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득 공제율이 좀 달라졌고요. 두 번째,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한도가 좀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총 급여 이제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 원까지 됐었고요. 뭐 7천부터 1억 2천까지는 25%, 1억 2천 초과했을 때는 200만 원에 대한 부분들만 이제 공제가 됐었는데 요게 상향 조정됐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부분들이 연봉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30만 원, 7천만 원부터 1억 2천까지는 280만 원, 그리고 1억 2천 초과에 대한 부분들은 작년에는 200만 원이었는데 250만 원까지 한도가 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신용카드에 대한 부분들 공제를 알고 계시죠? 내 연봉의 최대한 25%까지는 공제를 안 해주는 거 알고 계시죠? 만약에 내가 연봉이 4천만 원이다 가정을 하게 되면 25%인 1,000만 원까지 쓰는 거는 공제가 안 됩니다. 그 이상 초과분에 한해서 공제가 되고 그 한도 자체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한도가 적용이 된다. 요까지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전에 신용카드에 대한 부분들이 월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라진다고 했었죠. 여기서 한번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내가 만약에 신용카드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연봉 4천만 원인데 2천만 원 썼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1,000만 원까지는 공제가 없죠. 1,00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은 공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가 공제가 됩니다. 자, 그럼 얼마? 150만 원이 공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올해는 아까 전에 뭐 1월달, 2월달, 3월달 달별로 조금 달랐었죠. 자, 그런데 아까 전에 1월달, 2월달, 그리고 8월달부터 12월달까지 총 7개월 동안에는 작년과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7개월 동안에는 15%가 적용이 되는 거고, 아까 3월달에는 어떤 거예요? 신용카드 30%가 공제가 된다고 했죠. 그리고 4월달부터 7월달까지는 80%가 공제된다고 했죠. 자,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을 합산을 하게 되면 얼마 정도가 공제가 되냐? 378만 원에 대한 부분들이 공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최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얼마까지 공제가 된다고 했죠? 330만 원까지 공제가 된다고 했죠. 결국에는 330만 원까지 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런 것들은 내가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알아서 공제가 되고 계산이 되기 때문에 내가 뭐 굳이 이걸 가지고 계산할 필요는 없으시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소득세가 감면이 좀 된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여기 예술, 뭐 스포츠, 여가 관련된 부분들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도 여기 추가가 됐고요. 뭐 최대 150만 원까지도 감면이 된다고 하니까 요거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것 외에도 뭐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부분들이 뭐 기존에는 아니었지만 뭐 결혼이나 또는 자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추가가 됐다고 하고요. 뭐 기간도 퇴직 후에 3년에서 15년 정도로 해서 오히려 기간 자체가 좀 늘어났다고 하니까 이것도 좀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남성들도 출산휴가 쓸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서 출산휴가를 받게 되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이 수당 같은 부분들이 연봉에 합산이 안 되는 비과세 소득으로 합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연말정산할 때 조금 더 혜택이 좀 있겠죠. 여기에 생산직 근로자들에 대한 연장 근로에 대한 부분들이 뭐 2,500에서 3,000으로 확대됐다라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주식 매수 선택권, 뭐 스톡옵션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런 소득도 원래 기존에 2,000만 원까지 비과세였는데 3,0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좀 늘어난다고 하네요. 뭐 이런 부분들은 뭐 해당 사항이 많이는 없으시겠지만 내가 혹시라도 해당이 되시면 꼭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진짜 중요한 부분들 말씀드릴 거예요. 사실 딱 한 가지 요거에 대한 핵심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산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애인 공제입니다. 우리 가족에는 장애인이 없어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2015년도 9월 달에 이암 3기로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암 치료를 계속해서 좀 받으셨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중증 질환이나 이런 부분들은 장애인 등록증을 병원에서 떼줍니다. 그러면 이것도 장애인 공제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부분들은 평생을 받는 게 아니라 보통 암은 뭐 5년 정도에 대한 부분들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기간까지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을 받아서 제출을 하시게 되면 장애인 공제도 가능하니까 요 부분 꼭 좀 체크하셔가지고 요거 적은 돈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혹시나 내가 부양하는 부모님께서 혹시나 이런 뭐 암에 걸리시거나 중증 질환이나 이런 부분들에 걸렸을 때 장애인 등록증 요거 꼭 체크하셔가지고 연말정산 받는데 조금 보탬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차피 연말정산은 아시다시피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뭐 로그인 하시고 클릭만 하게 되면 내 기부금이나 뭐 얼마 정도 연금 저축에 대한 부분들, 의료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거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은 내가 직접 챙겨야 되는 거 요거 알고 계시죠? 요것들에 대한 것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끝내도록 할게요. 보청기업에 대한 구입 비용이나 뭐 휠체어 등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 비용 또는 인차 비용 또는 시력 보정용 안경, 컨택트 렌즈 구입 비용, 중고생 교복 및 체육복, 뭐 미취학 아동 학원비, 기부금 뭐 이런 것들은 직접 챙겨야 되고요. 여기에 혹시라도 주택 청약에 대한 부분들이 내가 무주택자 세대주인 경우에는 연말정산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요것도 은행 가서 직접 확인서를 떼서 제출해야 되니까 이렇게 내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을 내가 꼭 체크하셔가지고 따로 챙겨야 되니까 요거 놓치지 않고 좀 챙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한 부분들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올해 2021년도에 좀 달라지는 부분들 소득 공제율이나 신용카드 공제가 가장 많이 좀 바뀌었죠. 그리고 놓칠 수 있는 암이나 이런 중증 질환 환자들에 대한 장애인 공제가 된다는 점 요거에 대한 부분까지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요. 혹시라도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유익했다 생각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